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거의 적과 대등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의 진정성을 인정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면 선고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안 각하 또는 기각될 사안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계엄과 내란과 이 일련의 탄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고요. 박은혁 재판관이 10시에 임명됐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지금 막 들어왔네요. 서둘러 불 끄기 하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서둘러 불 끄기가 아니고 네. 굉장히 극악한 행태인 게요. 근데 이 두 명은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 임명 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는 자리예요. 알바끼인가요? 알바끼를 넘어서서 뭐 거의 유연적 지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법 독재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프레임이고 윤석열의 잘못된 규정일 뿐이고요. 그야말로 극우 정당으로 지금 이제 전락해버린 국민의힘이 온전한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의 어떤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계엄과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잘못된 길로.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중도 세력이랄까요? 이게 이제 저는 다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한 20% 30%의 어떤 그런 극우적인 어떤 세력들. 그 세력이라도 건사하자.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거의 적과 대등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기 대선이 끝나고 다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그 권영세, 권성동 투탑이 지금 파면 결정 이후에 그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승복하고 이제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의 진정성을 인정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파면 선고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도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안 각하 또는 기각될 사안이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파면될 사안이 아니다.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했으면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또 행보를 해왔고요.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일부만 참여했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고 파면을 계속 부정해왔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정당이 과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대선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른 어떤 행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 이후에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은 지도부는 뭐 교체되겠죠. 자연스럽게. 지도부 교체만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떤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계엄과 내란과 이 일련의 탄핵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고요.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계엄은 일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탄핵은 아니다. 또는 계엄은 일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계엄 해제 의결은 동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모순적인 행태를 초반에는 겪었고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윤석열과 같은 행보를 쭉 달려갔습니다. 극우 세력과 동일한 행보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극우 세력적인 행태와 행보들과 좀 절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드러내고, 그리고 저는 반성과 사과는 입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이나 실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어떤 정책이든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하나의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저는 만약에 한덕수, 최상목 이런 뭐 심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비근한 예로 한덕수 그 대행,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그 결정 나오고 국민의힘의 첫 일성은 임명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을 그때 당시는 이제 정부 여당이었거든요.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여당이 정면으로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마영주 대법관 임명해라. 마은혁 재판관이 10시에 임명됐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막 들어왔네요. 네. 말씀 계속하시죠. 네. 아, 뭐 후임 2명도 임명하겠다는 뭐 언급이 있나요? 잠시만요. 네, 후임 재판관도 지명을 했네요. 이완규, 함상훈. 네. 이완규요? 법제처장? 법제처장. 네. 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네. 좀 서둘러 불끄기 하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서둘러 불끄기가 아니고 네. 굉장히 극악한 행태인 게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권은 이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 국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하면서도 동시에 2명을 또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2명은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 임명. 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거 또한 위헌적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적 행태를 해소하라고 했더니 해소하면서 또 다른 위헌적 형태로 갈아 끼우는 방식. 그것도 2명이나. 그것도 현 정부 인사. 야, 이건 거의 뭐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의 뭐 선전포고하고 도발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석열의 행태를 반복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이 했던 행태는 서부지법 폭동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규정을 했거든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들하고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후임 재판관 2명은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 신임 새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고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알바끼인가요? 알바끼를 넘어서서 뭐 거의 위헌적 지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갈등이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이.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그렇게 변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기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빌드업하는 네. 그런 수순이 아닌가. 네. 좀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어차피 국민의힘은 변하잖아. 네. 얘들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회를 끌고 가겠어. 네. 라는 뜻으로도 들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전제가 좀 잘못된 게 입법 독재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프레임이고 윤석열의 잘못된 규정일 뿐이고요. 향후에 입법 독재 이렇게 할 의사나 입법 독주할 의사 전혀 없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극우 정당으로 지금 이제 전락해버린 국민의힘이 온전한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의 어떤 위치를 다시 정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정치권 내에서 또는 이런 이 여러 가지 국가적 운영에 있어서 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건강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게 오히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바람하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촉구하고 견인하는 측면이라고 평가를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밑밥을 깐다 뭐 이런 것은 좀 너무 나아간 어떤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바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계엄과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잘못된 길로 거의 거리의 아스팔트 극우 세력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행보들을 계속하고 언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기감 때문일까요? 그거는 이젠 뭐 강성 보수층 말고는 우리에게 표를 던져줄 사람들이 없겠다라는.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중도 세력이랄까요? 이게 이제 저는 다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에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은 한 20% 30%의 어떤 그런 극우적인 어떤 세력들, 그 세력이라도 건사하자. 예, 그런 거기에 이제 좀 기대서 계속 어떤 행보들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변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근데 아마 정치적 일정표로 보면 경선 이후에는 윤석열과 등을 돌리면서 또 다른 행보를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